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3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듣기의 일반적인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뭐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그 경청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경청이란 말은 뭐 잘 듣는 거죠. 예. 주의 깊게 듣는 걸 갖다가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 경청을 해야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고객이 이런 것을 갖다가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고객의 마음은 이렇구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단 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객 요구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잘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했으니 당연히 먼저 잘 듣는 것이 이제 텔레마케팅에서는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듣기의 과정이 있는데 이런 듣기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듣기, 해석,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응답,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잘 들어야죠. 일단 들어야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런 뭐 어떤 이야기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응답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듣기, 해석, 평가, 응답으로 이렇게 듣기 과정을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고객 클레임의 발생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잖아요. 왜 클레임을 제기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객이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실제 서비스는 한 뭐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고객은 그래도 100은 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뭐 이게 너무 기대가 지나치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에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 이하의 서비스 제공 뭐 이러면 당연히 클레임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담원과 고객의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원은 분명히 그 할인 혜택은 이번 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객은 이번 주가 아니라 뭐 요번 달까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치 못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클레임을 제기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그 텔레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요소를 세 가지 쓰시오.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로 우리가 하는 거죠. 전화로. 자, 그럼 전화상으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제 경청 자세입니다. 일단 잘 들어줘야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전문성입니다. 어, 이 전문성은 고객이 물어봤을 때, 뭐, 옷이면 옷, 그 다음에 식품이면 식품, 뭐, 그, 컴퓨터면 컴퓨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텔레마케팅을 할 텐데, 뭐, 그런 상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고객님 이건 뭐 이런 거고요. 저건 저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상담원은 고객님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왜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 구매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별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뭐 클레임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품을 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뭐 제품을 주문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그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표현을 갖다가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7번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메시지 3단계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뭐 아이메시지는요. 아까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죠. 그래서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 느낌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겁니다. 유메시지는 상대방이 잘못했다. 두 메시지는 그래 뭐 너도 잘못 나도 잘못 그러니까 합의하자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제 아이메시지 3단계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으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뭐 그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또 영향을 미쳤으니까 내가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느낌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요, 상대방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은요, iMessage 3단계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상대방이 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겠죠. 예, 그 가운데 들어갈 내용 갖다가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자사 제품의 단점을 감추는 것은 고객의 무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정답은요, 그, 알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 권리.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알 권리. 이 알 권리는 뭐냐?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건, 요새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할 때, 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정책이 나왔고, 누가 뭐 했고, 도대체 내용은 뭔지, 뭐 알고 싶다는 거죠. 옛날처럼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뭐 국민들에게 뭐 하라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 국민들도 뭐 어떻게 이게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소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고객의 그 회사가 자사 제품의 단점을 감추는 것은 고객들은 장점도 알고 싶지만 그 제품이 안 좋은 점도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 놓으면은 고객의 알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어쨌든 뭐 소비자의 권리에는요, 크게 이제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여기서 정답은 알 권리인데 그 8개 권리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볼게요. 첫 번째는 안전한 권리, 제품으로부터 신체 등을 보호받을 권리. 그 제품을 통해서 사용하다가 내가 다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권리입니다.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등을 선택할 권리.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살 건지, 어디서 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당연히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는 어떤 제품을 사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 설명,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어떤 내용들,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업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뭐 소비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직해가지고 활동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1, 2, 3, 4번입니다. 그래서 안전할 권리, 그 다음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그 다음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여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0번을 보도록 할게요. 고객과 상담원의 대면 또는 비대면 접촉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답이 이제 고객 응대입니다. 고객 응대. 우리가 이제 고객을 이제 응대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고객을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응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응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얼굴을 보고 응대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 뭐그 매장에 가거나 했다면 상담원과 이제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전화로 한다거나 혹은 문자로 한다거나 혹은 뭐 메일을 주고 받는다거나 뭐 한다 하는 경우는 이제 비대면 접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면을 하거나 혹은 뭐 비대면을 하거나 해서 하는 뭐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고객 응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예, 그래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는 전화도 있고요. 예, 우편, 인터넷, 휴대전화,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우리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을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가 여기 써놨죠. 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나 지식 등을 음성이나 문자 등으로 전달하거나 교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사전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있고 상담원이 있으면 상담원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이제 뭐 말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자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고객은 뭐 다시 또 응답을 하겠죠. 예. 그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들을 음성이나 문자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전달 기능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정보나 지식 등을 전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유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볼까? 괜찮다고 하는데 한번 구매해 볼까? 뭐 이런 어떤 동기 유발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제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통제 기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달해 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통제적인 어떤 기능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가격이 너무 비싸구나. 나에게 맞지 않은 물건이구나. 뭐 이렇게 통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서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상담원과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구나.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마음적으로 좀 안심이 되고, 혹은 또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안 맞겠군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포기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포기한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능 크게 네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전달 기능, 동기 유발 기능, 통제 기능, 정서 기능.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풀어 보시고요. 우리가 42번부터는 또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